북한이 ICBM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둘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 천명한 군사 정찰 위성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4년여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레드라인을 넘기보다는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레드라인이 넘는 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수위와 함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가 주목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국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대립 격화는 물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문제가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 문제가 중국을 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이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장기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 등 다급한 내부 상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면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국면 전환에 나서기 직전 해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감행하며 한미 압박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